2020년 6월 30일입니다. 예, 지금은 밤 9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조용하게 독서 타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6.25 전쟁 70주년 맞이해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뭐 조그만한 이벤트 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게 이벤트가 별게 아니라 원래 기념 우표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하다 시대 안 맞다 싶어서 포스터 방식으로 예쁘게 한번 빼보자, 멋있게 한번 빼보자 생각했는데 그것도 지금 빨리빨리 추진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추진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뱉은 말인데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요 시간까지 설쳐도 저는 좀 시쳇말로 빡시게 설칩니다. 설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여간 시간 내는 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시국에 이 판국에 저는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판국에 나라 자빠질 판인데 해봐야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각자 자리에서 자기 본업에 충실하면서 무언가 기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는데 처음으로 6.25 전쟁 그 행사를 야간에 했잖아요. 하여튼 이 악마 새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그 시체를 있잖아요. 어떤 시체든 상관없이 시체를 잘 사용을 하는데 그 유해 송환식을 이란 걸 하면서 애국가 앞 반주에다가 전주에다가 북괴 집단의 그 음악 있죠. 그걸 쳐 집어 넣어 가지고 편집해 놨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제가 눈에서 불똥이 튀더라고요. 야 필요 없다 정말. 나도 아스팔트로 나갈까 하는 생각을 딱 처음으로 한번 해봤더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카메라만 켜고 앉으면 콧구멍이 간지러워가지고 희한한 현상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좀 나름 핑계 갖고 하겠지만은 시간이 좀 빡빡한 게 사실입니다. 어떤 시점이 된다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을 계기로 그 사건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조망해보고 현실에 그 문제를 안착시켜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지금까지 달려왔는 그 흔적들에 어떤 감사 이런 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6.25는 70주년을 맞아서 비록 정권은 저는 남노당의 후신이라고 봐요. 자꾸 돌려서 말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핵심을 말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지금 집권 세력은 남노당 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 한번 하지도 않았는데 남노당이 지금 권력을 틀어쥐게 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인데 그래도 뭐 70주년은 70주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해서 이것저것 제가 갖고 있던 자료들을 다시 한 번 더 들춰보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특히나 5.18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어떻게 된 게 5.18에 대해서는 저는 살펴보면 볼수록 정말 미심쩍은 구석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생각했던 그 5.18에 대한 미심쩍은 의심들이 더욱더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 좌익들이 5.18에 대해서 헛소리하면은 징역형에 쳐넣어버린다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더욱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고요. 어떤 역사적인 시점을 맞아가지고 공부를 해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또 후손들에게 연결해 주는 거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서북청년회가 겪은 건국과 6.25라고 하는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코가 너무 가려웠어. 우리가 건국전쟁이라는 그 책도 있습니다만은 나라가 세워지는데 극렬한 투쟁으로 건국을 하기 위한 투쟁을 벌린 거는 남쪽에서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북 땅에서도 건국투쟁, 반공투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반공투쟁이 곧 자유대한민국 건국으로 이어가니까 그런 투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제가 대표적으로는 신의주 반공학생운동 뭐 이 정도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서북 청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그렇지만도 않은 게 여러 가지 투쟁들이 있어 왔다는 걸 알 수 있고, 오히려 남한 땅에서 정말 남한의 그때는 뭐 백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 전이니까 남조선 백성들이 참 순진했고 이승만 없었으면 정말 어떡할 뻔했나 하는 생각에 모골이 정말 송연해지는 그런 장면들을 얼핏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승만 욕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지금도 김일성과 이승만 중에서 양쪽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 터전을 누리고 있으면서 지금도 이승만 욕한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때 그 소련의 앞잡이 개새끼 노릇을 한 김일성과 그 소련 군부, 우리 남한 좌익들은 항상 미군정 이렇게 욕을 하는데, 미군정은 이 땅에 매력을 못 느끼고 떠나버렸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전해에 떠나버리고 김일성이가 쳐들어옴으로써 다시 워커라고 하는 장군을 비롯한 스미스 부대를 비롯한 미군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김일성이가 불러들인 게 또 미군인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 남한에서는 오히려 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실체를 모르고 순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조사한 바에 어떤 체제의 국가를 갖기를 원하냐라고 하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똑같습니다.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호한다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합쳐서 70% 넘어가는 80% 육박하는 정도의 민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니, 남한이 공산화 되지 않은 게 아시아에서의 불가사의, 그 다음에 실리를 추구하는 우리 왕서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장사에 밝은 그 실리를 추구하는 중국이 한때 과학에서든 어떤 문명에서든 세계의 패권을 주름잡기도 했던 그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버린 걸 또 한 가지의 아시아에서의 불가사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공산당을 경험하고 남하해서 야 큰일 났다, 정신 차려라 이 병신들아, 너희들 또 이부 꼬라지 난다, 극도의 위험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더욱 표현이 강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좌익들이 극우 집단, 극우 조직이었다고 지목하는 그 모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북 청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백두산함 이야기도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찍었습니다만, 거기에도 함정에 타고 있던 소속된 병사 중에서도 이 월남했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 병사가 다른 병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악랄한 공산주의자들의 잔혹함에 대해서 또 교육도 하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정훈 교육이죠. 그런 것도 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서북 청년회가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막을 수 없으니까, 또 잠자고 있는 이 남조선 백성들, 멍청하게 있는 백성들을 깨울 수 없으니까 과격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책은 사료로서 훌륭한 책이고요. 서북 청년의 1대 위원장 뭐 이렇게 쭉 사진이 나오고요. 1969년에 건국 그리고 호국 과정에서 순국한 17,274명의 위패를 봉안한 반공청년 운동 기념비 앞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거기에 비명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영원한 조국에라고 하는 빈문이 쓰여져 있고, 여기 사진 찍은 분들은 다 나이가 연세가 있는 분들인데 하나같이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빛에서든지 이렇게 느껴지는 기계가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다 하는 게 느껴지고, 젊을 때는 참 어떻게 했겠나 싶은 존경심이 듭니다. 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제가 서북청년회와 백골부대 아시죠? 백골부대. 지금도 백골부대가 경례를 이렇게 합니까? 백골 이렇게 하나요? 우리 마을에 예전에 제 3년 선배 동네 형이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를 하면서 부모님한테, 자기 부모님한테 집 앞 현관에서 백골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경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는 뭐 그때 아직 군대 입대하기 전이니까, 저런 부대가 있는 모양이지. 백골이라고 하네. 백골 부대구나. 굉장히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 백골 부대입니다. 백골 부대의 부대 표식 마크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입니다. 요거 나오고, 요 책을 그래도 소개해야 되니까 간단하게라도 보고 백골 부대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서북청년회 당가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서북청년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38선 넘어 매국노 쳐버리자. 굉장히 세죠. 진주 우리 서북 지옥이 되어 모두 도탄에서 헤매고 있다. 동지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서북에. 등잔 밑에 우는 형제가 있다. 원수한테 밟힌 꽃봉이 있다. 동지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서북에. 우리는 이 서북 행진곡을 눈물을 머금고 부르고 또 불렀다. 합숙소에서 합창하다 보면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고, 피곤할 때 부르면 용기가 났다. 누군가가 부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모두 따라 불렀다. 어쩌면 이 행진곡이 우리들의 생명과 투지의 원천이었을 것이다. 억센 주먹의 선배와 동지들의 면면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맹호 출림의 용감무상한 평안도 남아들, 이전투구의 끈질긴 함경도 근아들, 이전투구의 끈질긴 근아들이라고 합니다. 함경도가 석전 경우에 후퇴를 모르는, 거친 땅을 개간해야 되니까 황해도와 강원도의 투사들, 이들이 멸공구국의 성읍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을 멸하고 나라를 구해낸다는 멸공구국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칠 것을 맹세하며 결성된 것이 서북청년회였다. 용맹을 떨치던 20만 서청 회원은 지금은 거의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서청이 줄여서 서청이라고 합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대공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데는 다음과 같은 조직의 특이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1. 서북청년회는 정신적인 무장이 철저했다. 그들은 이북 고향에서 해방 후 진주한 소련군과 그들의 앞잡이인 김일성, 요 사이에 개새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들의 앞잡이인 개새끼 김일성 도당의 만행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다. 무자비한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체제에 직접 저항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반공사상으로 무장하게 되었다. 2. 서북청년회는 비교적 지적 수준이 높은 단체였다. 서청회원의 태반이 이북에서 중학교, 지금의 고등학교, 지금의 대학교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다. 그들의 월남으로 북한의 공산전체주의 체제는 엘리트를 많이 잃었다. 엘리트를 많이 잃었다. 북한이 왜 그런 체제로 가버렸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도 여기에 한 줄에 녹아 있습니다. 엘리트의 소멸이야말로 오늘날 북한 사회의 낙후성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3. 서북청년회는 합숙 생활을 통해 동지적인 유대감을 키웠고 그 때문에 기동성이 있었다. 서청회원들은 대부분 독신이었기 때문에 합숙소 생활은 필수적이었다. 고향 친구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합숙소는 도별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느 지부는 평안도가 중심이 되고 어느 지방은 함경도가 중심이 되었다. 이것 또한 서청의 강점이 되기도 했다. 그 안에서도 서로 쟁쟁하려고 좀 경쟁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지금 군대에서도 보면은 하사관 집단, 장교 집단, 병사 집단끼리도 약간들의 어떤 그런 경계심이 있듯이 그런 게 잘만 살리면 그 전체적인 군기 향상으로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합숙소는 단순히 먹고 자는 곳만이 아니라 토론하고 공부하는 곳이었다. 쭉 수련 도장이었다. 서북 청년회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불문율을 가지고 있었다. 예. 아시아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또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 평양이 지금은 그 지경이 되었지만요. 이스라엘도 끝까지 보복을 하는 걸로 유명하죠. 끝까지 추적해서 자기 자국민들을 공격한 테러 집단을 복수를 끝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DNA도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거죠.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좌익들에게 가만히 당하고 있을 서청이 아니었다. 그 이상의 보복이 뒤따랐다.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다.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다. 죽기를 각오할 때는 초인적인 힘이 나오게 마련이다. 예, 이렇습니다. 북방인들이 굉장히 용맹하죠. 지금 남한에 100명 중에 배부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듯이 지금 남한에는 살찐 소가 되었고 지금도 북한은 배부른 늑대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판에 많이 밀리고 있죠. 의식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 암살 미수 사건 쭉 나오고요. 여러 가지 반공 투쟁을 했습니다. 이북 땅에서도. 좌익이 두려워한 북한 실정 순회 강연. 지금 대한민국에도 안보 강연 그 유명무시를 해줬고, 예비군 훈련 가면은 일본하고 싸웠던 임진왜란 이런 거 공부하고 영상 보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해운대 해안가에 철책선이라도 치고 GP라도 설치를 해야 될 실정이 되었습니다. 좀 멍청하죠. 서청의 억센 주목도 공산당에게는 재기불능의 타격이었지만, 예, 이 주목과 논리 두 가지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서청의 북한 실정 보고는 더 큰 타격이었다. 당시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이 공산혁명으로 지상낙원이 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었다. 참 재밌는 게요. 지금도 일단 청소년들의 의식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남한에서는 좌익들과 정교조가 학생들 머리 빨갛게 물들이고 있고요. 북한에서, 지금 북한에서는요, 청년들 귀단속, 눈단속 하라고, 예, 엄명이 내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남한에 대한 정보, 어쨌든 자기 국 외의 정보를 청년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는데 지금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으려고 하고 여기는 빨갛게 물들이려고 하고 그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웃지 못할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남로당입니다. 북한이 공산혁명으로 지상낙원이 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전은 실제로 먹혀들어. 잘 먹혀드는 거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우리 광우병도 잘 먹히고 그러잖아요. 잘 먹혔죠, 그때. 대부분의 농민들이 공산당을 지지하게 되었다. 지난 탄핵 국면에서 2016년 겨울부터 벌어진 그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서 야 저거 광우병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했을 때 말 안 먹혔거든요. 야 광우병하고 또 그걸 또 연결시키냐, 그거 안 맞지. 똑같습니다. 소재만 다를 뿐 좌판 펼치고 선동하고 판 뒤집는 거, 이 메커니즘은 똑같은 거거든요. 잘 먹힌다니까요. 여기는 거짓말이 얼마나 잘 먹히는데요. 여기 이러한 선전이 허구임을 폭로한 것이 38선을 넘어 월남한 서북청년회 북한 실정 보고 대회였다. 그들은 북한이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의 계급투쟁 조장으로 야만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생지옥이 되었음을 알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남로당들이 동원한 학생들이 또 방해를 하고 주먹 다툼을 하고 거기에 보면 아혹이라고 하는, 본명은 김성원이라고 하네요.
그 휘하의 좌익 주목부대가 이제 또 오고 하는데, 이 주목부대가 나중에는 이 서북청년회의 지식인, 그 중에 지식을 가지고 설득에 완전히 설득이 되어 가지고 투철한 반공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나오고요. 좌익 노조 파업 분쇄 속 시원하죠. 이런 말 들어보면. 예. 뭐 이렇게 쭉 옵니다. 백골부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북청년회의 특수임무는 백골부대와 KLO는 첩보를 수집하는 그런 부대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HID 또는 UDU 같은 그런 첩보부대가 되겠습니다. 서청과 백골부대 제14연대, 혹시 육군 백골부대 나오신 분들은 이걸 들으시면서 내가 나온 백골부대가 거기에서 본류가 있구나 하는 걸 재미있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북청년회와 국군의 관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육군 제18연대인 백골부대이다. 백골부대는 서북청년회 회원들로 창설되었다. 그러므로 백골부대는 서북청년회의 분신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청회원 3,000명이 군복을 입은 것이 백골부대인 18연대이다. 백골부대인 18연대 창설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함남 영흥 출신의 한신이라고 하는 대위였다. 한신은 서청 백두산 지부를 찾아와 새로이 18연대가 창설되는데 사상적으로 믿을 수 있는 반공투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요청했다. 현재 국군 안에는 국방경비대 시절 침투한 남로당원이 둥지를 틀고 있으므로, 이때 6.25 전쟁 직전에 남로당을 색출하는 국군 숙군 작업이 있었죠. 예, 그때 박정희도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는데,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예? 죄송합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 죄송합니다. 그 대단한 분인데, 백선엽 장군이 박정희를 살려주게 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만은, 제2, 제3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신대에 요청해 서청 백두산 지부는 전적으로 찬동하고 18년대는 서청 회원으로만 편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모병본부는 용산 원효로 이가의 서청 백두산 지부에 두고 서울 시내 각 지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서청 백두산 지부가 백골부대의 산실이 된 것이다. 서청 회원들이 집단으로 응모했기 때문에 일기연대를 구성할 3,000여 명이 단시일 내에 충원되었다. 서청이 군대로 바뀐다는 사실에 서청 회원들은 버림받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휩싸였다. 제도화 되는 거죠. 이제 국가 조직화 되는 거죠. 이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6.25 전쟁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군이라고 하는 훈련된 집단 조직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당시에는 학력이 이승만 정권이 이루어내는 혁명 중에 한 가지가 교육혁명이잖아요. 문맹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무식으로부터 탈출시켰는데, 그래도 미비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아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교육 여건에 군대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기간병이 곧 기간 국민으로 이어지는 그런 훈련된 시민을 만들어내는 거죠. 6.25 전쟁을 통해 백골부대가 무패의 전공을 세울 정도로 강한 부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후이기 이전에 서청 동지들이었기 때문이다. 백골부대에는 다른 부대에서는 볼 수 없는 끈끈한 가족적 유대감이 있었다. 그래서 나이든 중대장이나 대대장을 형님으로 불렀다. 서북 청년의 동지들은 대부분 단신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서청 동지들이 곧 가족이었다. 내가 우연히 서청 백두산 지부의 이위국 회장을 만난 것은 9.28 서울 수복 후였다. 사실 필자는 이위국이 군대에 들어가 상사가 된 것도 몰랐다. 뭐 쭉 내려오다가요.
6.25 전쟁 초기에 포항 기계 영천지구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나타났다. 당시 북한군은 아군의 대구, 부산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필사적인 총공세를 펴고 있었다. 영천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예, 그 저기가 끊기면 이제 부산으로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랬으면은 뭐 그 인천 상륙 작전 같은 거는 감히 꿈꿔볼 수도 없을 만큼 빨리 끝났겠죠. 만약에 대구, 경주, 부산을 연결한 통로가 끊어지면 대구 육군본부와 내무부는 부산으로 철수하게 되어 결국은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정일권 총참모장으로부터, 여기는 창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오타지 싶습니다. 총참모장이어야 되는 총창모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백골부대 이춘식 연대장에게 귀연대 역습으로 안강과 기계의 운명이 결정된다. 기필코 승리하라. 성공하라. 백골연대 전원은 옥쇠를 각오하라는 비장한 명령이 떨어졌다. 예, 안강전투 이야기 쭉 나오고요. 백골부대는 백골이 되기 위해 싸웠다. 승리했다. 쭉 나옵니다. 백골부대는 철원, 평강, 김화의 철의 삼각지 전투에서도 용맹을 떨쳤다. 현재 백골부대 창설자들은 백골전우회를 결성하여 300여 명의 회원이 백골부대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회장은 잘 싸우는 부대가 살아남는다는 명언을 남기며, 잘 싸우는 부대가 살아남는답니다.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5번 부상당하고 3번 입원하고도 원대 복귀한 3중대장인 김상덕이다. 뭐 여기에는 이제 KLO 이야기도 쭉 이어지는데요.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아까 서북청년회가 그렇게 극렬하게 반공 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남한에 멍청하게 경도되어 있던, 공산주의에 경도되어 있던 사람들을 깨우려고 그렇게 전국을 뛰면서, 물론 이제 제주 4.3 폭동을 진압하러도 서북청년회가 이제 또 투입되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급박하고 마음이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 경주에 살고 있는 분 중에, 북한에서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하다 온, 평양에서 스포츠 선수를 하다 왔습니다. 그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나 그분이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분이 늘 그럽니다. 참, 여기 사람들 정말 멍청하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이번에 그 4.15 총선 끝나고 난데 갑자기 이 사람이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싶다. 내 돈 차곡차곡 모아서 상황 일어나면은 나 여기 뜰 거다. 이민 갈 거라는 말이죠. 이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주변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해왔거든요. 안 돼. 예. 주부들하고 이야기하면 드라마 이야기만 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분 저하고 대화하면 잘 통하고, 자기가 속이 후련해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지금도 답답해해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위장된 탈북자도 저는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만, 탈북자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 게, 망명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예, 북괴는 그 불법으로 저 땅을 지금 점거하고 있는 불법 조직일 뿐이고, 우리 헌법상에서는. 그러므로 귀순했다고 해야 됩니다. 예, 붙잡혀 있다가 억류당하고 있다가 이제 탈출했는 귀순자들인데, 이들을 먼저 온 자유통일의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막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문장이 보내기도 해서 거기서 죽게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지금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고 호위하려고 하는 이 남로당 세력들은요, 재판이 불가할지도 모릅니다. 왜? 북한 주민들한테 찢겨 죽을지도 모릅니다. 찢겨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북한 표현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강한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진짜 찢겨 죽을 거예요, 아마. 이 남로당들 때문에 지금 북괴가 계속 자유통일이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멍청한 그리고 거기에 지지하는 그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약간 올라가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생업을 하면서 이런 영상을 가끔씩 남기기 때문에 소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최대한 시간을 많이 내서
비록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대하고 무언가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데 또 제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바랄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